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근무 태만과 자녀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 감독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밥집에 온 손님이 홍어를 가지고 와 먹었다는 사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밥집에 삭힌 홍어 냄새가 진동을 했다지자 손님은 탈취제를 사와서 사장의 얼굴에 뿌렸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해드려야 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한 유명 제과점의 이 비위생적인 제품 보관 실태,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송파구청에 이 해당 제과점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를 통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제과점인지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답답해하셨는데요. 자, 송파구청의 위생점검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속 시원히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재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저녁 챙겨주고 숙제하라고 방에 들여보낸 뒤에 맘 편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신 강진아님, 이름 불리는 분들 너무 부러운데 이젠 나도 한다 하신 배선희님, 사바는 저의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하신 부산의 택배맨 박상훈님, 저희 집 초딩 이시은 이시우랑 매일 보고 있어요 하신 김연홍님, TV에 양반장님 나오면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박이준, 잘 부탁합니다 하신 이효경님, 제게는 딸 같은 아들 정진명이하고 매일매일 챙겨봅니다 하신 대구의 박경복님, 암투병 중인 저한테 사바는 유일한 낙이에요 하신 인천의 홀로 가는 길님,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이길순 여사 힘내라고 해주세요 하신 김수미님, 전남 영광의 박혜영님, 안산의 김혜미님, 남양주의 고세나 김민성 부부님, 조덕희님, 최하영님, 차미수님, 정재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스 사바 뉴스 750.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달려보죠. 유유히 사라진 3인조. 왠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먹튀 같은데요. 예, 제보해 주신 사건 만나보시죠. 자, 계단을 올라가는 저 3명의 남성, 한쪽 테이블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착석합니다. 자, 그때부터 한 상을 가득 채우고 나서 저렇게 후루룩 짭짭 냠냠 쩝쩝. 자, 갑자기 동시에 기립을 하더니 한 명이 먼저 계산대를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다른 두 사람으로 따라간 듯 하더니 맞다 내 침 후다닥 저렇게 갔다가 다시 물건 챙기고 계단 아래로 유유유유 저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냥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 지하철 신림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이라고 합니다. 뭐 음식이며 술이나 한 37,000원어치를 3명이서 아주 맛있게 먹고 너무 당당하게 나가길래 그냥 담배 피러 나가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를 돌려보니까 보신 것처럼 짐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먹튀구나 라고 했고요.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찰이 와서 컵이며 식기며 다 가져가서 지문 채취했는데 얼마 전에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는 신고를 이게 뭔 통보를 미제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 사람들 좀 못됐다라는 생각이 제보했고요. 정말 요즘 다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미제 사건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블러를 취재하는 원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법에 이제 위반이 돼가지고 방송 심의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요거 공개되면 사실은 금방 잡히죠, 사실. 10분 뒤에 잡힙니다. 예?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습니까? 예. 바로 자수해요, 걸렸다고. 아휴, 세상에 저게 뭐라고 미제 사건이라니요, 이게. 다음 이어가죠. 조리용 가위로 딱딱딱. 자, 사방 가족께서 최근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에 서 있는 저 직원 손에 물을 찹찹 털고서 지금 뭐 조리용 가위로 손끝에 설마 뭐야? 띡띡띡
손톱 깎기 찾기는 귀찮고 급한 대로 조리용 가위로 나 진짜 완전 청결한 것 같아. 자, 흡족한지 저렇게 내려놨어요. 자, 조리용 가위로 손톱을 깎은 것도 충격인데 저걸 씻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제보자분의 목격담입니다. 네, 지난 6월 8일이고요. 저기가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이날 제보자 일행이 주방에서 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 직원이요, 요리용 가위로 손끝을 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저 직원이 가위를 그냥 물로 대충 씻은 다음에 가위 수십 개 담겨있는 바구니에 넣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 가게 점장 같은 경우에는 잠깐 손을 다쳐서 그 손을 다듬기 위해서 가위를 쓴 거고 깨끗이 잘 씻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 측에서 1차로 구청 위생과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이거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서 동영상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위생교육은 했다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로 식약처에도 신고를 했는데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이거 교육으로 끝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본사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손끝에 그 삐쳐나온 그 거스러미 그거 다듬은 거구나. 아유, 그럼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 주방 가위로 손끝을 다듬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신박한 그런 기술인데요. 사실 이 주방 가위라고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자기 뭐 손톱이건 뭐 거스름이건 자관에게 다듬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언제부터 저런 행동을 했는지 상당히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게 일상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현장 적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거기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안 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찍어서 줬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근거로 어떤 뭐 교육을 하거나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식약처에 신고를 했지만은 뭐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제발 그 좀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조금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하늘에서 날아왔나?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휴게소에서 목격된 놀라운 모습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택시 위로 하얀 차가 비스듬히 저렇게 올라탔습니다. 앞바퀴는 택시 위에 걸쳐져 있고 뒷바퀴는 공중에 저렇게 붕 떠 있어요.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하얀색 차량에도 살짝쿵 기대고 있는데, 앞으로 가봤더니 아이고, 조수석 문 사이로 에어백 터졌어. 아이고. 자, 주차를 이렇게 한 거라면 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 같고 사고겠죠?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영화도 아니고 가능할까 싶은데,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그 광장 휴게소 주차장인데, 너무 놀라서 아마 저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벤츠 차량인데, 지금 나오는 벤츠 차량이 택시를 밟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카니발 차량을 또 밟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갔어요, 진짜. 상당히 대단한 뭐 건데, 일단 뭐 주차하려고 하다 가속 페달 밟았을 가능성. 그래도 가속 페달 밟는데 올라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올라가지 않죠. 놀랍습니다. 일단은 예. 놀라운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핸들을 또 많이 꺾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일단 고속도로 순찰차에서 운전 미숙이다. 뭐 누가 봐도 벤츠 차량이 운전 미숙이다. 다만 당사자끼리 이 차 대 차 사고거든요. 당사자끼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가방 가득 채워 총총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한 여성이 무인점포 안으로 입장. 자, 여기저기 냉장고를 열어서 물건을 꺼내는데요.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자, 계산대 앞에 물건을 저렇게 다 갖다 놓습니다. 자, 가방도 내려놓고 지금 막 이제 바코드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가방에다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산하려고 카드를 딱 꽂았는데 잔액 부족. 자, 화면을 잠시 보더니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더니 또 잔액 부족. 뭐 하려고? 그냥 갑니다. 갔습니다. 자,
온전한 인간이라면 잔액 부족 표시 떴을 때 고른 물건 다 놓고 가야겠죠? 그런데 저건 뭐다? 계산하는 척 연기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지난 2월 17일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무인 점포입니다. 주로 이제 냉동 고기라든가 소시지라든가 냉동식품, 밀키트 이런 걸 파는 곳이었는데 저렇게 잔뜩 챙기고 심지어 서비스로 놓은 서비스 상품인 사탕까지도 챙겼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가는데 CCTV로 추적을 해보니까 강릉 원주대학교로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근데 어이구야. 그 기간이 학생들이 있었던 기간은 아니고요. 당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선수촌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수사 중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거든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별걸 다 참견하는 삼촌, 작은아버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지나치게 간섭하는 작은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조카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부모님이요, 거의 8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 수십 년째 돈 없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아주 어릴 때는요, 부모님한테 뭐 애들 과자 사주지 마라, 돈 아껴라 이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고, 사연자 조금 큰 뒤에는 뭐 집안 형편 생각해서 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라, 또 수능 보자마자는 몇 점이냐고 또 물으시고 대답 안 하니까 수험번호 부르라고 역정 내신 적도 있습니다. 사연자네 집에 오시면요, 어머니한테 휴지 한 칸만 써라, 목욕탕 가지 말고 집에서 목욕해라, 다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소리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삼촌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뭐 아버지는 전화 안 받는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는 반찬이 너무 형편없더라, 우리 형님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애써 대접했는데 굳이 뭐 형편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 하나 싶어서 너무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촌, 작은아버지의 잔소리가 수십 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간섭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입니다. 작은아버지, 진짜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 이제 곧 팔순이야. 우리 아버지가 오련히 알아서 할까? 아니 작은아버지가 왜 형수한테 휴지 한 칸을 쓰라는 둥, 집에서 목욕하라는 둥, 반찬이 마셔. 뭔 소리야 이게? 숙모나 신경 쓰세요 이거. 숙모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별꼴이야 진짜. 동그라미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다음 작은아버지예요. 야, 이 녀석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을 봤나 이거? 야, 내가 임마 너 핏덩이 시절부터 임마 기저귀 갈고 다 키웠어. 나이살 좀 먹었다가 이제 핏대로 울리네. 작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임마 그만큼 네 아빠하고 엄마를 각별하게 생각하니까 하는 소리죠. 이게 가족이니까 말이야. 어디 어른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 조그만 놈이냐 진짜. 박준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라고. 이게 사실은 삼촌이잖아요. 삼촌, 숙부, 작은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간섭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아주 독특한 경우 같아요.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나 각별해서. 아니요. 각별하면 각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끼어들어서 화장실 휴지를 한 칸 써라, 뭐 수험 번호를 알려달라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도 뭔가 말 습관 같기도 하고 더 중요했던 거는 형이라든지 형수라든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간 반복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뚝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라고.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바뀔 일도 없는 거거든요. 국가 경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집안 일이고 이 집안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를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자관 어떤 상황만 보게 된다면 일단 조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형님하고 형수 이분들이 참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보자의 어머님은 자기 형수 아닙니까? 예. 형수 앞에서 말을 갖다가 형편이 있니 없니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을 갖다가 능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이 집안 관리를 갖다가 완전히 접수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80세 가까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이도 있을 테니까 한번 만나서 딱 정색을 하고 이제 우리 집 간섭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얼굴을 갖다가 불 켜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의 질문은 이런 작은아버지하고 절연을 해야 되겠느냐? 뭐 필요하다면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집안에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꼭 이렇게 그 뭐 삼촌이 됐든 아니면 고모가 됐든 와서 도가 지나치는 간섭을 하는 분들이 집안마다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 진짜. 꼭 그럴 때 이렇게 술 드시고 또 이렇게 뭐 제사상에 뭐가 안 올라갔느니 뭐 맞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도 간섭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와서 그렇게 자기 스트레스를 엉뚱한 데 푸는 겁니다. 형님 집에 와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진짜 여기 아까 뭐 말씀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색하고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 그럽니다. 이제 강하게 나가십시오. 강하게. 자,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유선옥님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네 하셨고요. 워너비 천사님 잔소리 아니고요. 쓸데없는 오지랖입니다. NY킴님 저희 아주버님이 그래요. 저거 못 고쳐요. 저는 그래서 무시합니다 하셨고요. 퍼플앤블루님 삼촌이나 잘하세요. 한번 질러버리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데이입니다. 친구 연인 간에 사탕이나 초콜릿 선물하실 텐데요. 세상에 사방가족 두 분께서 저희에게 초콜릿과 사탕을 보내주셨어요. 자, 먼저 엄경희님, 이렇게 막대 사탕을, 자, 풀샷을 좀 잡아주시죠. 저희 5명한테 다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도 아유 너무 빈약해서 미안합니다 하셨어요. 아 무슨 말씀을요. 자 그리고요 또 있어. 자 일본 도쿄에 사시는 안도춘코님 이렇게 또 물 건너온 초콜릿을 또 그냥 가득 보내주셨네. 출연진 제작진 위해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족 여러분 모두 해피 화이트데이 예.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근무 태만과 자녀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 감독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90년대 대학농구의 레전드, 지금은 방송인, 먹방 뭐 이런 걸로 유명한 현주엽 씨. 자, 모교에서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계속 논란입니다. 네, 일단 현주엽 감독이 지난해 11월부터 그 모교인 휘문고등학교의 그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일단 현주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농구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선수라고 하고 있죠. 한국 농구의 레전드이자 또 모교의 스타이기 때문에 이 감독을 맡는다는 소식에 학교도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에요. 서울시 교육청에 현주엽 감독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일부 농구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 현 감독이 휘문고 농구부에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탄원서를 접수한 건데요. 이 교육청이 현재 휘문고 측에다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 휘문고 농구부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현주엽 감독이 갑질 또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다 고발을 한 건데 부임한 지 한 4개월이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방 찍느라 뭘 어쨌다는 걸까요? 자, 먹방.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느라 훈련이나 감독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점 문제제기가 됐던 상황이고 특히 연습 경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총괄 코치한테 맡겨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 교교하고 연습 경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다른 어떤 방송 촬영 일정으로 그것을 가지 않고요. 또 어떤 연습 경기에서는 선수가 다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도 없어가지고 대처가 좀 안 됐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전임 감독이죠. 전임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감독 업무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거 좀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그 먹방입니다. 많이 먹는 거 저도 지금 엄청 많이 보긴 해요. 이거를 먹는 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 먹는 이 프로그램 이거를 뭐 찍고 예능 프로 찍는다고 혹시나 감독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문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와, 저번에 보니까 한 뭐 20인분을 혼자 막 드시던데. 자, 뿐만이 아닙니다. 현주엽 감독은 자녀들, 본인 자녀들이 소속돼 있는 휘문중 농구부에 아들들을 이제 휘문중 농구부에 보냈나 보죠. 자, 그런데 그 휘문중 농구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또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현 감독과 휘문중학교 코치와의 통화 들어보시죠. 야, 너 내가 지금 하도 열이 받아서 전화했는데, 야, 작전판 담당이 스코어북 적는 거라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내가 한 말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매기는 거냐? 스코어북 애들 순번대로 정해뒀는데. 야, 원래 적는 건데 우리 애들 들어가고 나서 바꿔줬다며? 그거 좀 오해하신 거 같은데요. 그 아버님 전화 오셔가지고 만 적는 거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야, 내가 아버님이냐? 야?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 자, 교수님. 네, 답답하네요. 저게 이제 녹취니까 팩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반말에다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년 후배한테 대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다 이제 어떤 욕까지 하는 건데 상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구 레전드라고 하더라도 저 어떤 코치한테 사실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일단 이 현 감독 자녀가 현재 휘문중학교 농구부 소속이래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한 명이 아니고 복수 같습니다. 그래 감독으로 부임을 하기 전에 지난해 7월 달에 이 중학교 코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왜 스코어보드 작성을 갖다가 다른 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갖다가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내가 학부모냐, 너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직접적인 선후배도 아니고 그냥 농구를 같이 했다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심해졌겠죠. 그래서 제보자에 따르면은 현 감독의 자녀들 그리고 감독과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들만 고교 훈련 시간에 체육관을 특별히 사용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연습을 하다가 한 학생이 현 감독 아들 손가락을 다치게 하니까 해당 학생이 일부러 강하게 패스를 한 거다. 만약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을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 학생이 농구부에 더 있지 못하고 탈퇴하고요. 사설 농구 클럽에서 따로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팩트라고 한다면 상당히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일단 의혹이고 주장입니다. 또 제보자들 주장을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현주엽 감독이 그 학교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권력이 그냥 감독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지금 현주엽 감독은 휘문 고등학교 감독입니다. 그런데 휘문 중학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학교 감독을 해임하려고 하는데 역할을 좀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지난달에 갑자기 지금의 감독이 뭐 학생들에게 얼차를 했다는 익명의 민원이 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 현 감독이 같이 재단 관계자로 같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현 감독에게 불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 강압적인 방법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중학교 감독은 자신은 그런 뭐 얼차려 같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 중학교 감독이 그런 뭐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8년이나 우승을 한 일로 이끌었답니다. 휘문 중학교를.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 감독을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오히려 학교 측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하필 또 이 중학교 감독은 휘문 출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휘문고 농구부 이 연습 경기 지금 장면인데 정작 감독인 현주엽 감독은 저 현장에 지금 보이질 않는다. 뭐 이런 또 선수가 지금 쓰러져서 지금 다친 지금 모습까지 나오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 현주엽 감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먹방이나 방송 촬영을 위해서 훈련을 파행했고 뭐 시합에 오지 않았던 부분 이거 다
방송 활동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 일과 시간 이후 주말이나 쉬는 날 야간에 운동 없을 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특혜 또 학생 차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제기할 수 있는 민원 제기고 학생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해임을 김은중 감독 해임 건의에 혹시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해임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석을 한 적은 있지만 본인이 무슨 압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활동을 한 거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일단 일부 학부모들이 이 재단도 학교도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제기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뭐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주엽 감독이 보신 것처럼 저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걸 재반박하는 보도가 3시간 전에 한국일보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 감독이 자신은 이 감독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한국일보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달에 8차례 정도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4차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다른 방송 같은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다른 평일에도 나오지 않았던 진짜 날이 목요일이네요. 있다.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편 또 현 감독은 이제 자신은 충실했다라면서 토요일 밤에도 우리가 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또 취재를 해보니까 휘문고등학교에서는 이 체육관을 토요일에 한 교회에 빌려 임대를 해준답니다. 우리들 교회라고요. 네. 거기서 이 교회 건물 없이 교회 건물 없이 맞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주말을 다 통으로 이제 네. 임대를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현 감독이 토요일 저녁에 훈련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또 현 감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현 감독이 자리를 비울 때 사실상 감독 역할을 맡는 수석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는 또 자기가 출퇴근할 때 학부모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다. 그런 또 의혹까지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이런 정말 유명한 국가대표까지 지낸 전직 진짜 레전드 선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전학시킬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운동으로 이제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온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들인 시간과 돈과 노력 이게 엄청날 겁니다. 또 부모님들의 관심.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모님들이 현 감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계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학연 또는 지연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라든가 프로 팀으로 진출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구한테 어떤 지도를 받았는가 하는 그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학부모들이 자기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익명으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김은중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중고농구연맹전에 현재 대회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체육계건 이 교육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주엽 씨가 또 어떻게 재반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최근 장사 5년 차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중년의 단체 손님이 방문해 사장의 허락도 없이 국밥집에서 삭힌 홍어를 먹은 겁니다. 식당엔 온통 홍어 냄새가 진동을 했고 화가 난 사장은 갈 때 냄새를 빼고 가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한 남자 손님이 갑자기 식당 밖을 나갔다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장의 얼굴을 향해 마구 뿌려대는데요. 대체 30대 사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사건 좀 집중해 주십시오. 피해자인 국밥집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지금 직접 제보를 주셨죠?
네, 이 제보자가 30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님입니다. 지난 10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에 5, 6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 10명 정도의 무리가 손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에요, 뭔가 굉장히 좀 큰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손님들이 홍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부 음식은 취식 안 되세요 얘기를 하면서요. 매장 안에서 드실 거면 들어오시지 마셔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들은 알겠다 안 먹겠다 이렇게 사장님과 약속을 했고요. 인원수대로 일단 국밥 10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자, 절대 안 먹겠다던 이 손님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스티로폼 박스도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점심 장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재료가 떨어져서 이 사장님이 잠깐 근처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 갔다 온 10분 정도의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분 뒤에 다시 이 딱 자기 그 가게로 들어와 보니까 이 홍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니까 아마 이 중년 남성들이 사장이 자리를 비우는 걸 딱 보고 자기끼리 수신호를 하면서 근처 편의점 가가지고 초장을 사오고요. 또 아르바이트생 몰래 앞접시 10개를 들고 와가지고 홍어를 소분해서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왜 홍어를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봐달라. 이거는 뭐 삭힌 홍어니까 냄새도 안 난다. 이렇게 냄새를 펑펑 풍기면서 먹었다는 거죠. 아니, 삭혀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거? 예. 자, 하지 말라는 걸 또 기어이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초고추장까지 사와가지고 거기서 또 주인 없는 틈에 그걸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사장님이 오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따졌더니 손님들은 오히려 사장님 막 조롱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저씨 한 분이 이제 한번 딱 저 쳐다보더니 아니 손님이 있으면은 나도 우리도 안 꺼내려 했는데 손님이 지금 별로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손님도 별로 없는데 빨리 먹고 치우면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손님이 있든 말든 지금 가게에서 냄새가 나는 게 문제죠 그랬더니 계속 뭐라 하시면서 옆에서는 그냥 너무 맛있다는 듯이 혀를 놀름거리시는 거예요. 완전 사람을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10명에서. 이제 10명에서 한마디씩 하면 10마디잖아요. 그랬더니 옆 뒤에서 막 MZ세대는 원래 개념이 없어. 무슨 근데 융통성도 없고 뭐 장사머리도 없고 이러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여기가 국밥집이거든요. 국밥집에 홍어다. 뭐 홍어 저도 뭐 처음에는 좀 못 먹었지만 지금 좋아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냄새가 상당합니다. 아유. 홍어집은 따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홍어집에 갈 때는 옷을 조금 버린다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농담에 진짜입니다. 홍어 전문점에 가면 맞아. 그 옷은 한 달 못 씁니다. 제대로 안 하면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식당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몰래 저렇게 홍어를 먹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장님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 계산 전에 그 방향제 페브리 땡 그 방향제 사놓고 가라. 냄새 안 빠진다라고 그냥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손님들 중에 아이고 융통성 없다. MZ세대 젊은 MZ세대 개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장사머리가 없다면서 막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서 뭘 사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저렇게 그 탈취제를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래도 저 양반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땡 빵야빵야입니다. 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그분이 화난 상태에서 페브제이드를 뚜껑 뽑으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가게에다가 이곳저곳에 막 다 뿌리고 다녀요. 자기들 앉았던 공심에다가 뿌리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100번 사과했으면 받는 신용이라도 찌르면서 다닌 거예요. 네, 사과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확 돌아가지고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운터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얼굴에다가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계속 뿌리면서 나가 얼굴에다가 5번을. 분무기가 뿌려진 게 그냥 얼굴로 고스란히 막 다 맞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리 나오더라고요. 소리 나면서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그러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 고스란히 보셨잖아요. 사실 저거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탈취제를 사다 놔라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갖고 막 대충 막 여기저기 막 총 쏘듯이 정말 뿌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이 말이야 사과를 했으면 반드시 신유해야 되지 하면서 얼굴에 뿌려주고. 그리고 막 욕설을 한 겁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지금 저한테 욕설하셨냐고 하니까 그때부터 더 욕을 하면서 나가면서 저렇게 5번을 뿌렸는데 문제는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예. 바람이 불면서 그게 다 얼굴에 고스란히 맞으셨답니다. 게다가 이 사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뭐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 같은 게 있어서 피부가 약하시대요. 아이고. 지금도 피부가 저 탈취제 오죽하면 냄새가 없어지겠어요. 화학약품입니다. 지금도 얼굴이 아프시대요, 피부가. 아유, 참. 그런데 여기서 끝냈으면은 저희가 이거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얼굴에 그 탈취제 맞는 순간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따라 나가서 왜 사람 얼굴에다 탈취제를 뿌리시냐? 선생님들이 잘못하신 거지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사장님이 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 남성이요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다시 한번 뿌리려고 막 들이대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사장님은 그걸 이제 못 뿌리게 하려고 손으로 잡고 막고 그렇게 두 사람이 거의 힘겨루기 하듯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다시 한번 애초에 왜 국밥집에서 홍어를 드시냐 이렇게 따졌더니 손님이요 우린 애초에 홍어 먹으려고 국밥집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홍어 먹으려고 국밥집에 왔다. 교수님 이게 대체 무슨 워딩입니까 이게? 정신없는 워딩이죠. 예, 중년 남자 10명이나 돼서 그 30대 여자 그 사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기에 있는 그 주인이 아마 좀 이게 남성이나 이게 덩치가 있고 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얕보기 때문에 반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거기다가 얼굴에 방향제까지 뿌리고 글쎄요, 뭐 자기들 욱하는 그런 뭐 이 10명이 모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들을 갖다가 헛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양 변호사님 진짜 꼭 여럿이 모이면 저렇게 진상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이면 좋은 의견으로 수렴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안 좋은 쪽으로 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거는요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처음에는 본인이 하도 이제 여러 사람이 돼서 욕설하셨으니까 모욕죄 정도로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그랬답니다. 이거 특수폭행도 될 수 있다. 진짜?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 탈취제 화학물질이고 얼굴 쪽에서 향해 뿌렸습니다. 맞아요. 이건 위험한 물건이에요. 지금 아직도 피부가 안 좋으시면 아프시면요 잘하면 특수상해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저거 홍어 좀 드시고 나서 지금 여러 사람 스스로도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저도 방송 중에 홍어를 광고로 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3일 동안 스튜디오에서 홍어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홍어 감별사로서 한 말씀 짧게. 홍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진짜. 홍어를 먹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홍어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농가주택. 장성한 아들과 60대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기는 모습입니다. 험한 말이 오가고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 젊고 건강한 아들을 이겨내긴 역부족입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격렬했던 부자 간의 난투극,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집안에서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부자 간의 다툼,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 더구나 아버지가 시각장애 1급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거의 눈이 안 보인다는 건데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2016년 1월 26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경기도 시흥 외곽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에다가 남편이 여행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다고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61살 이모 씨, 그리고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12일쯤 전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갔다가 백령도 가는 그런 코스로 여행을 갔다.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그 남편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주변인들 얘기는 이 남편이 여행 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난 10년간 어디 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종 신고한 아내의 말과는 좀 배치가 되는 이상한 상황인데 뭔가 석연찮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보려고는 했지만 이곳이 좀 굉장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CCTV가 촘촘하지도 않고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이렇다 할 특이점은 못 찾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뭐 잡힐 듯 하면서도 말이죠. 그렇죠. 경찰도 역시 단순 미기가 신고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수사를 좀 더 이어갑니다. 그중에 3월 정도 되니까 아내가 남편이 사망했다라는 식으로 주위에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경찰이 CCTV 등 또다시 수사를 좀 해봅니다. CCTV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1월 26일 새벽에 어떤 차가 그 집 앞에 오갔던 것을 발견을 했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집 내부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안방 문틈이나 방, 과도 등에서 혈흔 반응을 발견해냅니다. 결국 아내를 긴급 체포했고 아이고야. 또 더해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모 씨 아들 부천의 한 만화방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결국 뭐 살인 사건 같은데 갑자기 아들은 왜? 왜냐하면 이 아들이 37살이었는데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만든 건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흉기에 혈흔 같은 것들은 남아 있었고 흉기로 찌르진 않았다고 해서 손잡이까지 혈흔이 있었던 걸로 봐서 뭔가 큰 사달이 있었던 걸로 보고 했더니 이 다 아내가 자백을 했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 아버지를 한번 밀었을 뿐인데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집안을 뒤져보니까 군데군데 혈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 있었거나 아니면 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그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범행 당일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016년 1월 13일 저녁 6시 정도에 부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돈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시각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 앞으로 매달 25만 원의 장애수당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로 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돈이 그 사건 직전에 압류가 됐고 이것이 어떤 그 다툼의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희 엄마도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니까 아이고야. 너희들 쓰레기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아들이 격분하면서 사실상 그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1급이니까 사실 이 아버지는 대항을 할 수 없고 술도 취해 있는 상태니까 얼굴과 가슴에 대해서 무차별 그 폭행을 당했고요. 결국 이제 발로 아버지의 온몸을 갖다가 밟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갈비뼈 4대가 금이 가는 등 이 흉복부 손상으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놈도 네 애미도 다 쓰레기다. 결국 그게 트리거가 된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난리가 났을 때 이 집에 그 피해자인 이 씨의 아내,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숨졌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일단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에 그 시신을 비닐로 싸서 이불로 덮은 다음에 집 밖에 있는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뭐 그럴 거면 그 창고문 아예 막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들이 문에다가 못을 2개를 박았고요. 그 상태로 13일을 방치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1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새벽에요. 모자가 같이 이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고요. 그날 오후에 이제 어머니가 경찰에 남편을 실종 신고한 겁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는 자기 남편의 그런 유기나 이런 걸 뭐 거의 돕고 이 가정에 무슨 곡절이 있었던 겁니까? 짐작은 가시겠지만 그렇게 순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 않다고 그게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4살 때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큰 화상을 얼굴하고 몸에 입혔답니다. 그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삐뚤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 절도도 하고 소년보호 처분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변한 직업 같은 것들도 갖지 않고 그냥 뭐 PC방, 만화방 이런 데를 전전하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아버지도 또 술만 드시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날 사건 당일날도 먼저 이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에 딸도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딸 같은 경우도 그걸 다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는 오빠를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 아내 이 엄마의 조력, 이거는 좀 그런 데서 다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존속 폭행 또는 존속 살해에 있어서 가장 그 전형적인 그런 유형으로 보는데요. 사실 이제 집안이 편치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에 의해서 가정이 늘 어떤 그 폭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로 이제 얼룩지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또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하고, 또 어머니도 또 어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인데, 사실 뭐 이렇게 된 거를 갖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사건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 해인 2015년에도 이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 이빨을 부러뜨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부딪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아들이 현장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덤덤하게 그냥 별다른 어떤 죄책감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이 부자 관계를 정말 잘 맺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비극적이고 원수지간의 관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무슨 곡절이 있었든지 이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이 아들, 그리고 또 아들의 아버지 살해를 도운 이 엄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들은 존속 살해가 됩니다. 존속 살해돼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고요. 어머니는 사체유기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다. 또 아버지의 폭행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지만 1심, 2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폭행을 심하게 해서 살해한 다음에 13일간 숨기고 이런 것들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아무도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단단히 지키는 데 쏟았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이게 뭔가요? 홍콩의 한 해변입니다. 한 남성이 아니, 수영복 뭐야? 차림 여성 어깨에 뭐야? 손을 올려놓고 있죠. 어? 이 여성은 불쾌한 듯이 남성의 손을 뿌리치는데, 하지만 이 남성 웃으면서 다시 또 어깨에 손을 턱 올려놓고는 기념사진까지 찍습니다. 아니, 저걸 싫다고 하고 또 왜 찍고 있어, 저걸? 이런 상황에서도요, 주변 남성들은 카메라를 내려놓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허. 또 다른 중년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여성은 더 적극적으로 손사래를 쳐보는데 이 남성 역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여성의 등에서 손을 떼질 않았습니다. 아니, 뭐하는 놈들이에요, 저거?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남성들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일광욕 즐기던 외국인 여성이랑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저런 무례한 짓을 한 겁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급속도로 퍼졌고요. 중국인들 역시도 나라 망신이다, 명백한 성추행인데 안 잡아가고 뭐하냐,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조금 더 커 보이는 언니들이 동생에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자 동생 그 때려? 자리에 그대로 엎어져서 아주 삐진 척을 하고 있는데, 언니들은 위로는커녕 무심하게도 그냥 휙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대가 들어오죠. 안 돼. 아이는 꿈쩍도 하질 않고요. 운전자도요, 납작 엎드려 있는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다쳐버리고 맙니다. 설마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게에 있던 아이 엄마가 일단 아이고, 한달음에 나왔어. 달려왔고요. 차를 쾅쾅 내려치기도 하고 들어 누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차를 번쩍 들어 올려서 들었어. 아이를 꺼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고에도 아이는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고요. 아유. 경찰은 운전자와 아이 부모 모두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유, 진짜 10년 감수했네요.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할머니와 손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딘가를 보는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왜요? 손자의 팔도 확 잡아당기는데요. 자, 그럼 손자의 발밑으로 시커먼 뭔가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울타리를 재빠르고 스무스하게 지나간 저거 바로 뱀입니다. 뱀이 지나가자마자 할머니는 손자와 급히 밖으로 피해 보는데요. 아니, 대낮에 웬 야생뱀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저 뱀, 네. 독을 가득 품은 코브라였습니다. 세상에 코브라 큰일 날 뻔했어. 네, 행복한 시간을 방해한 코브라 다행히 포획이 됐고요. 할머니와 손자 다치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실 말씀 없죠? 너무 무서워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요트 위에 저 남성 보이세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를 반쯤 내리고 있어서 가려놓은 거예요. 자, 몸을 또 이상하게 흔들면서 지금 건너편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거든요. 뭐? 변태? 아우, 어우. 그렇습니다. 저런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 저게 남성의 허세에서 비롯됐습니다. 남성이 타고 있는 저 요트가 저 동네에서는 제일 비싼 요트라고 합니다. 비싸긴 해요. 그 가격이 무려 450만 달러, 60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그 비싼 요트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게 남성은 허가도 없이 부두에 와서는 나 배 좀 댈게 이렇게 한 겁니다. 아하. 부두 치고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그러자 당연하죠. 남성이 대뜸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들어보세요. 야, 한판 붙자니까, 콜! 딱. 그러면 또 깨갱 해야죠. 그렇게 해요. 저렇게 허세를 부리던 남성, 비싼 요트보다 바지 내리고 욕한 남자로 결국 더 유명세를 타서 오죽하면 사건 반장이 나오고 있겠어요. 누리꾼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남성을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또 한판 하자 딱 했는데, 그래. 시간 장소 알려줘. 이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성이 소파에 눕는데요. 냉장고 위에서 이걸 본 강아지 펄쩍 뛰어내려서 여성에게로 향합니다.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인데요. 강아지는 TV 앞에 있던 통 하나를 물고 와서 건네고요. 그 뒤에 지져도 보지만 여성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성 갑자기 몸을 마구 떨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는 그런 여성 위로 올라가서 꾹 눌러보는데요. 사실 이 여성은 오래전부터 뇌전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작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받은 이 강아지 약도 갖다 주고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던 겁니다. 세상에. 이 발작이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강아지는 그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 감동했는데요. 너무 어쩌면 좋아. 강아지다. 생명의 은인이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폐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이탈리안 BMT 서픽 주세요. 그래요? 저는 이탈리안 BMT. 빵은 파마산. 아메리칸 치즈. 야채는 다. 소스는 렌치요. 너는? 난 이미 주문했는데 이탈리안 BMT 서픽. 서픽?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한마디로 쉽고 빠른 주문. 서픽!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